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들과 만나기로 했네요.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의미 있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표권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예비 창업자분들도 아셔야겠지만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이건 반드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이 기사를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사가 좀 잘 되면 장사가 안 돼도 문제지만 또 잘 돼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영점을 여러 개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상표권을 특허청에 자기 게 아니면서도 그 브랜드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영점을 여러 개 한다고 했을 때 상표를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제3자가 상표권을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는 나에게 그 상표를 쓰지 말아라 하고 소송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장사가 좀 잘 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아예 그것도 차단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 가게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 상표 등록하는 거는 인터넷을 알아보면 한 20만원 정도 안쪽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변리사분들에게 부탁하면 일단 상표 등록 출원, 그러니까 상표를 등록해 주세요라고 하고 하는 게 출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출원만 해도 한 30여만원 정도면 충분히 출원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가만 좀 있어라. 가만 좀 있어. 자, 그 출원하는 것은 비싸지가 않으니까 그 출원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 그 어제랑 그제 기사가 그 여러 군데 언론사에서 떴는데요. 일단 노컷 뉴스 거를 제가 한번 기사를 여러분들께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겐짱 카레 논란. 부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겐짱 카레, 캔짱 카레라고도 하고요. 뭐 발음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이 겐짱 카레의 논란이 일고 있다. 딸 4층에서 가게를 빼서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상표에 미련이 없어. 네, 이렇게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겐짱카레 사장 SNS에 직원이 상표권 등록해 가게명 도용. 직원이 딸 4층 주장. 네, 이렇게 겐짱카레 사장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증금 돌려받고 상표권 반환하고 싶어. 딸 4층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각색, 해명. 자, 요 소제목만 봐도 어떤 맥락인지 대충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산 카레 전문점 겐짱 카레에서 상표권 도용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표절 의혹을 받는 업체가 해당 주장을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겐짱 카레의 요시다 켄즈 사장, 71살이네요. 지난 5월 30일, 이미 지금 오늘이 11월 7일이니까 벌써 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지났군요. 이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자, 그는 저희 가게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저 몰래 겐짱카레 상호명과 얼굴 마크까지 제가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장사하면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저희 가게 상호명으로 캔짱카레 서면점과 캔짱카레 본점, 중앙동에 있나 보네요. 이것을 오픈해서 캔짱카레를 최초 시작했던 가게, 중앙본점이라는 그 최초 시작한 가게가 있나 봅니다. 근처에서 버젓이 장사를 하며 저의 카레 인생 모든 것을 통째로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네, 일단 심각하네요. 자, 켄지 사장이 밝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메뉴 표절 논란이 일었던 덥죽덥죽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덥죽덥죽 사건은 잘 아시죠? 네, 골목식당에 나왔던 그 가게인데 누군가가 이것을 흡사하게 베껴서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게 좀 사회적인 이슈가 좀 됐었죠. 네, 원조집의 레시피와 메뉴를 표절해 다른 사람이 사업을 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 자, 켄지 사장에 따르면 십수년 동안 부산에서 공들여 구성한 맛과 인지도가 직원의 상표 등록과 분점화로 난관에 직면한 것.
켄지 사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직원들이 성추행, 마약 투약 등 신고들을 반복해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해서 켄지 사장은 일본에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관례상 직원들에게 현금 지급을 했지만 해당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를 했고, 지급한 증거가 없는 켄지 사장은 결국 임금을 다시 지급했다고 전했다. 야,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네요. 그쵸? 71살 되신 일본 사람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여기 기사에 보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현찰을 주로 주고받습니다. 카드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카드를 좀 쓰는 그런 문화가 가게에서 일어나고는 있는데, 일본에서는 현금을 좋아해서 현금을 주고받는, 또 손님도 그 음식을 먹고 결제할 때 현금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카드 사용률이 거의 그 비율이 9대 1이나 아니면 95대 5, 아니면 현금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 8대 2까지, 카드가 8, 현금이 2 이렇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현찰로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례대로 이 켄지 사장은 직원들에게도 현금을 준 모양이에요. 아마 통장으로 찍히면 그냥 바로 알 텐데 현찰로 아예 그냥 주고 영수증도 받지 않았나 봅니다. 아마 지금 사실 그 직원이 이 월급을 받고 받지 않았다고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은 예상을 못했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자, 그래서 이후 켄지 사장은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기가 힘들었고 함께 일하던 직원 미치코에게 본점을 넘겼다. 그 일본 여직원 미치코한테 이 본점을 넘긴 것 같아요. 그는 보증금 300만 원에 3천만 원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월세가 2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그리고 레이킹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레이킹이라는 거는 일본에서는 이제 권리금 같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는 권리금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거짓말이나 아니면 허위, 과장, 뭐 기망을 해서 권리금을 불합리하게 주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법의 소송을 거쳐서 뭔가 법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겠죠. 아무튼 레이킹으로 5천만 원 받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일본 사람인 이 켄지 사장이 하던 가게를 직원한테 넘기면서 당연히 권리금을 받았겠죠. 그 권리금 안에는 뭐 시설재개 비품이라든지 뭐 바닥 권리든 영업 권리든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5천만 원이면 제 개인적으로는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레이킹은 일본에서 부동산 계약 시에 주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권리금과 비슷한 의미로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다. 본점을 넘긴 켄지 사장은 2호점인 남포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기사를 봤을 때는 살짝 뭐 보완이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 시에 주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권리금이라는 거는 이건 주인이 아니고요, 양도인, 가게를 운영해서 파는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주인에게 지급했다는 게 독자들이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권리금과 비슷한 의미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좀 매끄러운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점을 넘긴 켄지 사장은 2호점인 남포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이 켄지 사장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 직원들하고 함께 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포점을 만든 것 같습니다. 참 이거 슬픈 일이네요. 본인의 가게를 진짜 속사정은 모르겠으나, 왜냐면 직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기사의 팩트만 두고 봤을 때는 내가 가게를 만들었는데 가게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서도 안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성추행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마약 투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찰에게 고발과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래도 시달렸겠죠. 왜냐면 이게 또 한국 사람이고 그 한국말을 또 잘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반박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본 사람,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이 그 일을 뭐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경찰서에 가면 뭐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편을 들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장사를 했던 가게를 빼앗기고 자기가 남포동에다가 따로 가게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다. 뭐 이 기사는 그런 뜻 같습니다. 자, 볼게요. 그리고 켄지 사장 대법원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 받아. 네, 대법원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까지 받았네요. 자, 켄지 사장의 사연이 뒤늦게 조명받고 인수한 본점 매장인 괜찮카레 본점이 여론의 문매를 맞자 이경민 사장은 해명에 나섰다. 이 괜찮카레 본점을 인수받은 사람이 이강민 사장이라는 사람인가 봐요. 자, 이 사장은 지난 5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켄지 사장과 갈등을 겪던 일본인 점장이 마약 투약과 퇴직금 미지급 등을 신고했다며, 직원들은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도 노동청에 신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켄지 사장을 신고한 건 모든 직원들의 총의가 아닌 일부 직원의 행동이라는 것. 요 글의 맥락을 보니까 이 본점을 인수받은 사람이 이경민 사장이라는 사람이고, 이 켄지 사장을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한 번도 못 받았다라든지, 자기는 공격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얘기이다.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지 말아라, 이 뜻 같습니다. 자, 그는 경찰 신고로 조사를 받은 켄지 사장이 이 사장의 부인 미치코 씨에게 본점 인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켄지 사장이 운영하던 것을 여직원이었던, 일본인 여직원이었던 미치코에게 이 본점을 인수해라 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이강민 사장이라는 사람은 미치코, 일본 여직원 미치코 씨의 남편이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림이.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외국인인 켄지 사장이 사업자를 내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거는 이제 이강민 사장이 주장하는 거죠. 사업자로 비자가 나오다 보니 비자 문제도 생겨 불안해했다라고 전했다. 그 후 켄지 사장은 미치코 씨에게 인수전을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비자 문제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켄지 사장이 일본 여직원이 미치코 씨, 그러니까 이강민 씨의 부인인 미치코 씨에게 인수 제안을 했다는 입장이군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자, 이 사장은 성추행 그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성추행으로 고소했던 직원이 3명이라며 그 중에 1명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일어난 CCTV 증거가 있었다고 대법원에서 켄지 사장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지적했다. 네. 그 누리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서면점은 이 사장과 동업자가 차렸고, 서면 2호점은 또 있군요. 서면 2호점은 동업자가 추가로 창업해서 운영 중이다. 40계단점이라는 가게에 또 점포가 하나 있는 거죠. 40계단점은 이 사장이 부인 미치코 씨와 중앙 본점에서 옮겨온 점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중앙 본점을 그만두고 자리를 딴 쪽으로 옮겼네요. 야, 이게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자, 이 사장 상표권 밀원 없어. 문제는 보증금을 지급해라.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켄지 사장은 이 사장이 몰래 상표를 등록해 차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사자인 이 사장은 상표권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 본인 게 아닌데 상표 등록을 했네요. 이게 켄지 사장 건데. 자, 이어서 상표 등록 사실을 켄지 사장도 알고 있었다며, 제가 본점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공동 명의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켄지 사장은 자신의 명의로만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켄지 사장이 실제 10여 년 전부터 운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주장은 켄지 사장이 할 수 있겠죠.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뭐 이강민 사장인가요? 어쨌든 그 이 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상표를 쓰고 등록하는 것은 관례상이나 통념상으로 봤을 때도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켄지 사장에게 아마 이 사장이 상표 등록을 하자라고 했나 봐요. 근데 켄지 사장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의로만 하자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켄지 사장 입장에서는. 자, 이 사장의 발언은 6일 배달앱 리뷰에 올라온 해명글과 온도 차이가 있다. 해당 글에서는 혼자 체인지업 사업하다가 사기꾼에게 이역당해놓고 저희 탓이라고 했다. 사기꾼들 앞서서 상표권 먼저 등록해 겐짱 카레를 자신이 지켰다라고 전했다. 자, 이 사장의 글에 따르면 켄지 사장 몰래 상표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모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겐짱 카레 상표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 사장이 바로 켄지 사장에게 상표권을 넘기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에는 보증금 문제가 있었다. 미치코 씨가 인수한 본점의 건물주는 켄지 사장이었는데, 미치코 씨가 인수한 본점의 건물주는 켄지 사장이었다. 이 켄지 사장은 한국 부산에서 자기의 건물을 가지고 그 건물에서 이 카레 장사를 했었던 거군요. 그래서 그 가게를 여직원, 그 일본 여직원이었던 미치코 씨에게 넘기는과 동시에 임차인으로 만들어준 거네요. 그래서 켄지 사장이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미치코네요. 자, 이거 사연이 진짜 기구하네요. 왜냐면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부산에서 야심차게 그 카레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본인의 건물에서 이것을 뭐 우여곡절의 그런 그 사연을 거치면서 자기 여직원한테 넘겼어요. 임차인으로. 그리고 정작 본인은 자기 건물에서 나와서 남포동에다가 가게를 차립니다. 야, 이거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 웬만한 그냥, 야, 이거 뭐 켄지 사장은 뭐 천사야? 어떻게 된 거지? 자, 계약 기간이 올해 6월임에도 본인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자 3월까지 비우라고 요구했다고 이 사장은 설명했다. 이 사장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나 보네요. 아무튼 이 미치코 씨와 남편인 이강민 사장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켄지 사장은 억울함 호소를 하는 것을 인스타그램에 5월 1일 날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는 분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만으로만 봤을 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일본에서 71살 된 요시다 켄지라는 일본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와이프랑 자기 아내랑 한국으로 와서 2006년도에 부산에 중앙동에다가 가게를 오픈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부산에서 유명한 가게가 된 겐짱 카레라는 건데, 이때 이 중앙동 본점에서 일하고 있던 미치코라는 일본 여직원, 그리고 그 남편인 한국인 이강민 씨가 있어요. 요시다 켄지의 그 인스타그램 주장에 의하면 한국 직원들인지 일본 직원들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요시다 켄지가 직원들을 성추행을 하고 또 마약을 하고 또 월급을 받지 않았고 이렇게 주장하며 경찰에 또 노동청에 고발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요시다 켄지 사장의 주장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월급이나 아니면 그 손님이 가게에 음식을 먹고 대부분 다 현찰을 지급하거든요. 거기는 뭐 계좌로 넣거나 카드로 긁거나 뭐 우리나라처럼 그러지도 않아요. 지금도 관행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카드도 많이 쓰지만, 그래서 요시다 켄지 사장은 이제 나이도 이제 70에 가까우니까 그 현찰로 일본처럼 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수증을 받았으면 되는데 입금 내역도 없고 영수증도 못 받았으니까 일단 이 직원들이 나는 월급을 안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이 요시다 켄지 사장이 일본 이제 70 가까운 71살의 요시다 켄지 사장이 도저히 이거 못 살겠다. 직원들과 함께 운영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운영하고 있던 여직원 요시다 켄지에게 이 본인의 이 뼈와 살 같은 본점을 내준 거죠. 근데 마침 이 요시다 켄지 사장이 돈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게의 건물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지금 기부하는 운명이네요. 본인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가게를 직원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남포동에 가서 그 켄지 카레 가게를 차리게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건 제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자꾸 그거를 직원한테 주고 딴 데 가서 임차를 얻으면서 한다.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다 켄지의 그 사장의 본점을 인수받은 이 미치코라는 일본 여직원과 이 남편 한국인 이강민 씨라는 사람이 심지어 상표 등록까지 합니다. 이 켄차카레라고.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그냥 참 참았던 모양이에요. 그랬다가 누구의 도움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매끄러운 그 글의 맥락으로 인스타그램에 그 억울함을 토로를 한 게 5월달입니다. 이제 와서 어저께인가요?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이 상표권에 대한 지금 문제인데 다른 것도 있겠지만 특허청에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아마 이 상표권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